반갑습니다. 책과 독서로 여러분의 막힌 생각을 시원하게 열어드리는 마인드 오프너입니다. 오늘 책으로 보는 영화 첫 번째 시간에는 1993년에 제작된 중국 영화 패왕별이를 역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패왕별이는 이번 개봉이 1993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천 카이거 감독이 연출하고 당시 영웅본색, 백발마녀전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꽃미남 장국영이 혼신의 연기를 펼친 끝에 칸영화제 그랑프리와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걸작입니다. 이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간단히 다음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지식으로 항우와 유방 이전의 중국 역대 왕조의 역사를 볼 거고요. 패왕별이라는 제목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영화의 시대적 배경, 즉 중화민국 수립 이후 군벌들이 득세할 때부터 문화혁명까지의 중국 현대사를 간략하게 짚어볼 겁니다. 대의역을 맡은 장국영의 신들린 연기를 볼 거고요. 시대와 이념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게 무너졌던 개인들의 모습을 짚어볼 겁니다. 인상적인 결말로는 마지막 공연 후에 대의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보너스로 패왕별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게티는 과연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원전 중국은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은 황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 은, 주가 각각 흥망성쇠를 거듭하지요. 무왕이 세운 주나라가 서주와 동주로 나뉘고 황제의 권위가 추락을 하면서 각 지역의 제후들이 천하를 놓고 패권을 다투기 시작합니다. 주나라가 견융의 침입으로 도읍을 이긴 기원전 770년부터 약 기원전 403년까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주나라의 위호랑이 진나라에서 갈라진 한, 위, 조 3씨를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한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시대에 특히 강했던 제초, 진, 연, 위, 한, 조 7나라를 전국친흥이라고 특별히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 동쪽에 있던 진나라의 영정은 한비자의 법가를 중용하고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실시합니다. 덕분에 힘을 키울 수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6,4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한 하라 야스이사의 만화 킹덤은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영정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완성하고 중국 역사상 첫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로 스스로를 명명하고 불로장생을 꿈꿉니다만 불행하게도 그의 꿈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천하를 순행하는 과정에 객사를 하고 만 것인데요. 사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가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후계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때 천하를 얻기 위해 일어난 군웅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인물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항우와 유왕이었습니다. 영화 제목 패왕별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패왕이 우시와 이별하다는 뜻인데요. 패왕은 초패왕 항우를 뜻합니다. 중국 진나라 말기에 유방과 천하를 두고 다투던 항우의 마지막을 의미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룬 경극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항우는 신장이 8척, 지금으로 치면 약 2m의 힘이 장사였습니다. 일기당천으로 무예도 뛰어났고 천하라 명문의 자손이라 영웅으로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죠. 항우가 진의 마지막 왕을 폐위시키고 초패왕으로 즉위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항우가 중원의 패자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경쟁자던 유방보다 사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항우는 자만심과 만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야 한다는 군사 범중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죠. 오히려 유방 측 계략에 말려가지고 군사 범중을 내쫓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결국 항우는 기원전 202년에 해하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한나라 명장 한신의 매복 작전에 걸리게 되면서 패색이 짙어집니다. 고사성어 사면초가는 이때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군사들의 전의를 상실케 하기 위해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 향수병을 일으켰던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포위망에 갇히기는 했지만 항우는 달아나게 하려면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었잖아요. 그래서 꺾어질지언정 휘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시한수를 지은 후에 에마도 죽이고 그 자신도 죽음을 택합니다. 그 시의 첫 구가 바로 역발산 기계세로 시작합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해도 때와 운이 불리하니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한탄이 담겨 있죠. 용모가 아름답고 춤추는 자태가 곱기로 유명했던 왕비 우희 또한 항우의 뒤를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패왕이 우희와 이별하다라는 패왕별이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군벌 시대부터 문화혁명이 마무리되는 1977년까지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중의 주요 등장인물인 데이 시투 주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흑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시대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죽자사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버텨야 됐죠. 데이하고 시투는 어린 시절부터 경극단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경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경극 배우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맛보게 됩니다. 군벌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당대 최고의 경극 배우가 돼서 스타로 대접받죠. 권력가들이 후원을 하면서 정말 부러운 거 없이 떵떵거리며 삽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대륙으로 들어온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죠. 일단 데이와 시투가 반목을 하게 됩니다. 시투가 약간 벽차원 같은 스타일인데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는 감옥에 갈지언정 일본군 앞에서는 절대로 경극을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죠. 그런데 데이는 조금 입장이 달랐어요. 시투를 위해서 일본군 앞에서 경극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적 때문에 훗날 재판정에 서게 되죠. 여기까지도 최악이 아니었어요. 진짜 최악은 언제였냐?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혁명 때 벌어집니다. 사실 문화혁명은 어떤 마오쩌둥이 자신의 불리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된 건데 어쨌거나 그 과거의 문화들을 과거의 문화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그러한 기치 때문에 가차없는 숙청의 피바람을 전국 전역에 몰고 오죠. 그래서 데이와 시투를 포함한 많은 문화인들이 혹독한 자비판을 거치면서 아주 완전히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데이와 시투 주산 또한 이 과정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죠. 영화의 주인공은 패왕과 우희지만 사실 연기만으로 보면 우희만 보일 정도로 이 영화에서 장국영의 연기는 단연 탁월합니다. 사실 데이가 경극단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참으로 기구하고 비참한데요. 데이의 엄마는 창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을 곁에 데리고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방법이 경극단에 들여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경극단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단장하고 만났는데 단장이 신체 검사라는 과정에서 대희의 손가락이 육손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 육손을 가진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재수없다 뭐 이런 관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입단을 거절당하죠. 그런데 또 대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죠. 당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일부러 아들의 손을 꽝꽝 얼립니다. 그리고는 길가에서 칼로 대희의 여섯 번째 손가락을 마취도 없이 그냥 잘라버려요. 엄청난 엄마죠. 사실 이 장면은 그냥 슥 지나가는 장면 같지만은 실상은 우희로 분한 후에 남자보다는 평생 여자로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대의의 남성성이 완전히 거세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모성애로부터의 단절을 나타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겁결에 그렇게 경극단에 들어간 대의가 모든 면에서 본인을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시투에게 차츰 단순한 뭐 형이나 친구 같은 그런 동성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어요. 또 경극에서 항우를 사모하는 우희 역을 연기한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시투는 좀 충동적이에요. 애가 좀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주샨과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립니다. 뭐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대희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마음속에 연인이면서 또 친구면서 또 형과 같은 시투를 놓고 대희는 이제 형수인 주샨과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 과정에서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홀로 슬픔과 질곡의 시기를 남몰래 버텨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대희가 키워온 시투와의 한평생은 역사하고 닮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희가 실현하지 못한 항우와의 백년해로처럼 결국 대희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그런 이상향이었던 거죠. 그 전체에 걸쳐서 여장 남자로서 여자인 공리보다 더 예민한 감정선을 살려서 그게 긴장감을 이끌어가고 아련한 애수마저 자아내는 장국영의 연기는 영화가 끝나도 오래도록 관객들의 가슴 속에 먹먹하게 남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 인터뷰를 보면 되게 이제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대다수가 운이 좋았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뷰어도 약간 실망스럽고 보는 사람들도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좀 근사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의상 지나가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남들이 입에 쩍 벌어질 정도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운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거든요. 데이와 C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죽도록 경극만 했는데 뭐 매도 맞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칼주라는 게 경극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냥 이게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하는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회 시스템과 이념이 달라지면서 정말 최고의 스타에서 정치 논리의 희생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런 두 사람을 보면 인생이 참으로 부질없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특히 서슬퍼런 공산당의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평생을 함께한 동생 데이와 아내 주샨을 끝까지 부정하는 시투의 모습을 보면 우정과 실리가 이렇게 가벼웠던가 이렇게 의미 없이 소모되는가라는 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은 부분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런 친구들과 이런 분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 빚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11년 만에 두 사람이 예전에 공연을 하던 극장을 찾아갑니다. 물론 객석은 텅 비어 있고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죠.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기를 펼칩니다. 유일하게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장의 관리인뿐입니다. 이 마지막 공연은 참으로 애잔한데요. 공연 자체도 두 사람에겐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철저한 실리주의자이고 현실주의자였던 시투는 이 공연이 옛날에 좋았던 자기가 스타로 군림하던 그 시절을 다시 회상하고 추억을 정리하는 이별의 시간에 불과했지만 낭만주의자이고 또 막연하게 시투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날을 꿈꾸던 데이에게는 의미가 남달랐죠. 그래서 데이가 그때 선택한 것도 또 남다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 데이의 선택을 지켜보는 시투의 표정도 참 묘합니다.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웃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적어도 제 눈에는 시투가 그동안 자기가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모른 채 하던 그 데이의 품은 뜻이 마침내 실현되었구나, 다행이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요. 무려 27년 전에 제작된 영화지만 사실 역사에서 찾은 매력적인 캐릭터, 또 영웅 서사, 여자보다 더 고운 장국영의 연기, 중국 현대사 속에서 무너지는 개인 삶의 여러 가지 변화상을 조명하는 감독의 탁월한 연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정말로 재밌게 그리고 또 감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영 시간이 무려 2시간 51분인데 보면서 전혀 지루하게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3번이나 같은 영화를 개봉했겠습니까? 이 중국 현대사의 변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했던 이 세 사람의 얽힘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 깊고 깊은 감동과 울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패왕별이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보너스로 OGT를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사실 처음 녹화할 때는 다국을 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왠지 맥이 빠질 것 같아서 답을 지우고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OGT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OGT를 찾기 위해서 또 영화를 다시 봐도 좋고요. 혹시나 잘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남기면 영화가 시작된 후에 금방 나옵니다. 힌트, OGT는 데이의 어린이 시절을 보여주는 장면 속에 답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왜 현장에 있던 제작진들이 발견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뚜렷하게 잘 보이거든요. 저도 좀 황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관객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OGT를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이상 지금까지 정글룩 책으로 보는 영화의 마인드 오프너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